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예, 네. 아름다운 날이에요. 네. 좋아. 아주 좋아. 어떻게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진짜 좋아. 보는 라디오에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아니, 이게 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구나. 네. 이거 좀 조정해줘요. 나 이렇게 네. 앉아야 돼. 좋아. 아주 좋아. 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전혁 작가님하고 저하고 지금 컨테스트, 데뷔가 딱 돼갖고, 가운데 네. 끊어갖고,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저 보세요. 정말 좀. 늘 하던 말이지만 오늘따라 좀 색다르네요. 자, 오늘은, 무슨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예. 이 SNS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는 시인 최영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최영미 씨. 우리가 이제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시로 유명한 시집이죠. 유명한 시인이고 베스트셀러 시인이고 예. 늘 주목받았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그 페북에다가 월세로 살던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몸 누일 데도 없고 예. 그 A라는 호텔에서 나를 1년만 장기 투숙을 무료로 시켜주면은 예. 확실하게 그 호텔의 홍보 대사가 되겠다. 어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SNS 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유명 시인의 갑질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최영미 씨를 직접 보고 싶었지만 만나본 적은 없고 예. 하지만 그분의 시와 또 그분의 에세이를 읽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SNS에서 그분에 대한 그 공격을 보니까 거의 솔직히 마녀사냥급이라서 아하.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리고 유명 시인의 갑질? 글쎄요. 자신의 몸 하나를 누릴 데가 없는 50대의 여성 시인이 무슨 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인들 책 그렇게 팔려고 그래도 진짜 시인으로 사는 게 너무 가난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인들이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애송하는 시를 쓰면은 때로는 원고지 뭐 2매, 3매 예. 시란 짧은 거니까 소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 그것을 원고지의 가격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예. 출판사에서 여러분께서도 서점에 가시겠지만 시집은 얇잖아요. 예. 소설처럼 뭐 대하소설이 뭐 한 30권 뭐 20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기껏해야 10,000원 안팎의 시집을 팔게 되면 시인한테는 10%의 인세가 오는데 예. 그 인세가 700원에서 800원을 넘질 않아요. 야. 가슴 아프게 가난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시인이 시인으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예. 시인이란 직업은 사실은 정말 무모한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고 대책 없는 직업이 시인이다. 예. 그리고 시인이라는 것은 상황이 만든 직업이지 예. 선택한 직업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예. 한번 우리가 시와 책과 그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까 방송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던데 예. 제가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저는 블랙리스트를 반대해요. 정치적인 걸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문화활동 그 책을 같이 쓰고 그런 작가의 시선에서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술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술가들이 한 헛소리와 예술가들이 한때는 외설이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읽고 있잖아요. 마강수 소설가도 그랬고요. 예. 헨리 밀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 소녀에 대한 롤리타 컴플렉스를 했던 그 소설가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는 건데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SNS에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정말 대중들이 올리는 거는 따뜻한 대중답지 않고 따뜻한 누리꾼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영미 시인이 이렇게 해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네.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다. 행간의 위트도 읽지 못한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이 스캇이라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머라는 것은 예. 시인들이 미치지 않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수단이다.
저는 이제 이 최은미 시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특급 호텔에서 내가 1년 장기 투숙했으면 그러면 그 호텔은요 이왕이면은 아주 최고의 고급 호텔이면 좋겠고요.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친구는 린넨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소리 왜 못해요? 저도 사실은 로또나 이런 복권을 안 사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지도 않은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10억쯤 당첨되면 1억은 우리 어머니 드리고 1억으로는 세계 일주를 탁 하고 네? 뭐 이런 꿈을 꿔요. 이거는 사지도 않은 로또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의 자유인데 왜 시인에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거를 폭넓게 지금 당장 잘 곳이 없는 숙소가 없는 시인을 위해서 우리가 좀 A 호텔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누리꾼들이 올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성향을 떠나서 네. 이회수 선생님 있잖아요. 네, 네. 그 어느 한 지역에서 홍보를 위해서 모셔갔다가 네. 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가라고 또 그러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해수 소설가는 돈은 많잖아요. 그런데 소설가하고 또 이 시인하고는 다르고. 저도 너무 고마운 게 이 최영미 시인 얘기 듣기 전에 저도 그냥 엉겹결에 SNS 보고 기사 본 것 같고 정말 왜 이렇게 갑질하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사실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봉도사는 돈도 많으시니까 외국에 좋은 호텔도 묵으시겠지만은 저 돈 없어요. 왜 에이 그러세요? 부자라고 맨날 저한테서 그러시면서 하긴 사모님이 부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방콕의 오리엔탈 호텔 가면 노만 메일러 룸이 있고요. 그렇게 작가의 이름을 붙인 데가 있고 저는 쿠바는 못 가봤지만 쿠바에 가보면은 뭐 그 안도스 뭐 무슨 호텔이 있대요. 유명한 호텔인데 그 호텔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이 호텔에서 묵었다. 이래가지고 그 호텔은 그냥 이 구경하는데 돈을 받는데요. 그 룸을 구경하는데 해밍웨이 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파리에 가봤는데 출장을 갔는데 오죽한 호텔에 있었겠어요. 그때는 방송 그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근데 그 호텔이 별 하나짜리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그 카운터에 있는 호텔에 그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딱 뻐기면서 너 아니? 이 호텔이 마르크스가 공궁했을 때 묵었던 호텔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호텔에 묵었다니까 굉장히 한때는 뭐 우리 대학 시절에는 마르크스의 책 금서라고 해서 막 열심히 자본론 막 베껴갖고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런 생각도 들고 마르크스나 기자나 가난하게는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호텔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한옥 그 호텔이 있거든요. 이제 숙박시설이죠. 김구 선생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간대요. 그렇죠. 그냥 깨끗하긴 한데 무척 비싼 거예요. 그리고 예약을 1년 전, 2년 전에 해야 돼. 거기를 잡으려고. 최영미 시인 정도면 사실 그 시인 덕에 지금 A호텔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1년은 좀 심하더라도 그러면은 한 달만이라도 우리 호텔에 묵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영미 시인이 그 도로시 파커라는 시인처럼 나도 호텔에 묵고 싶다 했는데 글쎄 도로시 파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최영미 시인도 저는 그 격은 된다고 봐요. 자, 도로시 파커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여성이냐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스타 탄생이라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아카데미 각본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도로시 파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애인과 남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애인 그리고 돈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답변을 솔직하죠. 그리고 도로시 파커는 볼비 호텔, 미드타운에 있는 볼비 호텔, 그다음에 이제 알곤킨이라고 저도 이렇게 구경은 해봤는데요. 예. 도로시 파커 때문에 뉴욕에 갔을 때 지금 아주 고급 호텔이에요. 근데 예. 거기에 가보면 도로시 파커 스윗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기념을 해요. 그래서 알곤킨은 도로시 파커라는 시인 겸 시나리오 라이터 때문에 상당히 그 호텔의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알곤킨 호텔에 가면 도로시 파커 스위트룸이 있어요. 비싸요. 뉴욕에. 고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 알곤킨은요. 삐에르나 알곤킨 그 급이에요. 알곤킨 호텔 가서 꼭 잡아야겠다. 아니 그래서 커피 마셔도 돼요. 저 커피 마셨어요. 최영미 시인의 로망이 미국 네. 시인 도로시 파커처럼 호텔에서 살다 죽는 거 좀 따뜻하네요. 그 전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프랑스와즈 사강도 예. 이 깐느에 있는 그 칼튼 호텔에서 계속 투숙했고 뭐 아까 얘기했던 해밍웨이가 암보스 문도스 호텔에 511호에 장기 투숙을 했고요. 뭐 코코 샤넬은 부자였기 때문에 디자이너였는데 리츠 호텔에서 죽을 때까지 장기 투숙했어요. 근데 뭐 이렇지는 않더라도 뭐 조금 그다음에 서머스 모음은 세 개의 그 레플즈 호텔도 그렇고 거기에 서머스 모음의 그 룸도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슬링도 서머스 모음이 아주 자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싱가포르 가면 그것도 마셔보고 문화라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막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전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자, 강재강님 가수 솔비 씨도 그림 그리라고 호텔 빌려주지 않았나요? 강릉의 한 호텔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릉의 한 호텔에서 제공했다고 하네요. 정익수님 네. 가난한 시인이에요. 그 정도 애교로 봐주면 얼마나 낭만적인지 그걸 가지고 왜 욕을 할까요? 맞아요. 유성환님 사람들 정서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저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교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미 시인은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위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그 진영 논리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통렬하게 이렇게 한번 정면으로 한번 이렇게 이 속된 말로는 까고 또 이제 뒤집어 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아껴야 될 시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특급 호텔 그런 방을 요구할 정도로 급이 되냐? 아까 도로시 파커 정도 수준 된다. 그 정도 시인 된다는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저는 시인의 급은 시인이 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세상이 정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예술가들은 죽은 뒤에야 평가를 받고. 그렇죠. 모딜리아니 그 영화에도 모딜리아니가 행렬병자로 죽으니까 모딜리아니를 잘 알던 그림 한 장 안 사던 화상이 그 잔느 그 모딜리아니 집에 가고 그림을 몽땅 쌍값에 싸들이잖아요. 잔인한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인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한 달만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이런 청원을 하는 게 최영미 시인이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아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취급도 받아서 구청에서 연락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인의 나이가 56인데 한문 안 팔고 시만 썼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좀 보듬어 주면 안 되나요? 김성민님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가난한 창조 활동을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작가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요?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뭐 부모님하고는 똑같아요. 저희 아들이 한때 기타를 기타로 이제 일생을 보내겠다면서 언더그라운드 그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달빛 요정 뭐 이런 사람은 그 콩나물 끓이다가 반지하에서 죽지 않았냐고 너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막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엄마는 그렇게 속물적이냐고. 근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자동차 튜닝을 배운다고 해서 저는 그냥 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아들이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개인 문예지능기금을 댈 의사는 있었으나 그러나 진짜 천재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천재 예술가들이 궁핍한 삶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팍팍함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아주 열심히 그 진보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부부인데 부부가 둘 다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그 진보 활동을 하세요. 근데 아들이
아주 명문대도 한데 또 운동권이 된 거야. 근데 집을 나가면서 아빠는 기회주의자라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엄마 아빠 심장이 찢어진다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아유, 부모고. 그거 보고 네.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 자식 앞에서는 예. 늘 모욕당하고 숨어당하는 게 요새 부모들 아니에요. 예. 4366님 전 작가님 평생 책 10권도 못 읽은 40대입니다.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남자가 조금 느낌이 말투가? 네. 예. 최은미 시인의 시집을 한 권 사주세요. 예.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예. 요새 뭐 새 책도 나왔대요. 그 새 시인은 시집도. 잘 몰라도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들으면 아 그분이었구나. 그러니까요. 네. 어. 네. 예. 9977님 아까도 9977님 문자 왔었는데 최용민 시인 축구를 좋아해 신문에 축구 관중으로 보고 느낀 걸 올린 걸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주 열정적인 시인이더군요. 저도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열정이 꺼지지 않게 시집 예. 한번 열정이 사주세요. 꺼지지 않도록. 9977님. 예, 그 호텔에서도 좀 자게 좀 해주고요. 멋진 일인데. 예. 네. 아니 그 흔쾌히 딱 받아줬으면 얼마나 어쩌겠어요. 아, 당신들이 뭐 돌을 던지지만 돌 던질 일이 아니다. 아니, 저는 호텔은 호텔이고 거기는 상업적인 곳이지만 예. 하지만 이제 최영미 시인의 그 사정과 또 그 휴머로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네. 자, 최용민 시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출판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 부만 팔려도 막 베스트라고. 만부가 뭐예요? 요즘은 천부 팔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 그 대학교 때 은사이신 그 진덕규 선생님께서 서점에 가보신 뒤에 제 친구한테 막 화를 내셨대요. 서점이 도서관이냐고. 어떻게 서점에 와서 책 다 읽고 그냥 놓고서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비싼 커피 마실 수 있냐고. 서점에 갔으면 한 권씩 사줘야지. 맞아요. 커피 2잔 마실 값이에요. 요즘 책 한 권이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모 재벌 그룹에서 이제 뭐 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커다란 이제 예. 그 그 광장을 만들었어요. 책이 예. 그러니까 막 몇만 권이 있는. 그래서 저는 그게 서점인 줄 알았더니 출판계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서점이 아니고 그냥 책을 보고 있는 곳이래요. 예. 그러면서 출판사에 계신 분이 오히려 그거를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재벌 기업이 좀 좋은 일 했는데 예. 책을 그렇게 그랬더니 거기에는 책을 들고 나가도 이 삐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결국 그건 뭐냐면 이 재벌 기업으로서는 1년에 5억의 예산으로 5억 정도면은 홍보비 빼고도 남는다. 적은 홍보비다. 연예인 그거 쓰고도 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판사들의 책을 거기서 이렇게 다 보고 그 옆에 있는 서점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제가 그게 참 가슴이 아프고 재벌 그룹이 좀 더 현명했으면 그리고 책을 일단은 사줘야 돼요. 책을 사주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책을 읽지 않는 사회라는 건 미래가 없어요. 맞아요. 세계적인 근데 인물들 보니까 다 독서광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책을요. 옛날은 책이 오락이었고 유일한 하나의 그 말벗이고 글벗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읽는 거는 확실히 흘러가더라고요. 이건 제 경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귀로 들은 지식이 진짜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의 책이라도 좋으니까 책 한 권 꼭 예. 사주셨으면 오늘 좋겠어요. 꼭 사야 될 책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일단 최은미 시인의 책을 사줘서 그 시인이 겪은 수모 예. 내가 집 한 채만 있어도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슬픈 말을 시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제가 제일 많이 반성했어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저도 봉도산 요새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한 10권 사시죠. 저는 그거 좀 더 많이 사갖고 주위 분들한테 좀 그래요. 나눠드려야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제가 나누는 건 잘해요. 네. 예, 주위 분들한테 좀 하고 우리 이렇게 오해하지 제 책도 말고. 좀 사주지. 예,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전 작가님 얘기. 책 뭐죠? 네? 아이 됐어요. 그래도 그냥 최영미 씨 예, 책 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방송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예, 5895님 오늘 저도 한 권 구입하겠습니다. 네, 김영경님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확대해서 보이니 너무 좋아요. 더 가까이서 계신 것 같아서 느낌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최영미 씨를 직접 보고 싶었지만 만나본 적은 없고 예. 하지만 그분의 시와 또 그분의 에세이를 읽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SNS에서 그분에 대한 그 공격을 보니까 거의 솔직히 마녀사냥급이라서 아하.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리고 유명 시인의 갑질? 글쎄요.
자신의 몸 하나를 뉘일 데가 없는 50대의 여성 시인이 무슨 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인들 책 그렇게 팔려고 해도 진짜 시인으로 사는 게 너무 가난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인들이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애송하는 시를 쓰면은 때로는 원고지 뭐 2매, 3매 시란 짧은 거니까 소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원고지의 가격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출판사에서 여러분께서도 서점에 가시겠지만 시집은 얇잖아요. 소설처럼 뭐 대하소설이 뭐 한 30권 뭐 20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기껏해야 10,000원 안팎의 시집을 팔게 되면 시인한테는 10%의 인세가 오는데 그 인세가 700원에서 800원을 넘질 않아요. 가슴 아프게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인이 시인으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시인이란 직업은 사실은 정말 무모한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고 대책 없는 직업이 시인이다. 그리고 시인이라는 것은 상황이 만든 직업이지 선택한 직업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가 시와 책과 그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까 방송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던데 제가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저는 블랙리스트를 반대해요. 정치적인 걸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문화활동 그 책을 같이 쓰고 그런 작가의 시선에서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술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술가들이 한 헛소리와 예술가들이 한때는 외설이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읽고 있잖아요. 마강수 소설가도 그랬고요. 헨리 밀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 소녀에 대한 롤리타 컴플렉스를 했던 그 소설가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는 건데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SNS에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정말 대중들이 올리는 거는 따뜻한 대중답지 않고 따뜻한 누리꾼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영미 시인이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성향을 떠나서 이회수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어느 한 지역에서 홍보를 위해서 모셔갔다가 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가라고 또 그러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해수 소설가는 돈은 많잖아요. 그런데 소설가하고 또 이 시인하고는 다르고. 저도 너무 고마운 게 이 최영미 시인 얘기 듣기 전에 저도 그냥 엉겹결에 SNS 보고 기사 본 것 같고 정말 왜 이렇게 갑질을 하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사실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봉도사는 돈도 많으시니까 외국에 좋은 호텔도 묵으시겠지만은 저 돈 없어요. 왜 그러세요? 부자라고 맨날 저한테서 그러시면서 하긴 사모님이 부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방콕의 오리엔탈 호텔 가면 노만 메일러 룸이 있고요. 그렇게 작가의 이름을 붙인 데가 있고 저는 쿠바는 못 가봤지만 쿠바에 가보면은 뭐 그 안도스 뭐 무슨 호텔이 있대요. 유명한 호텔인데 그 호텔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이 호텔에서 묵었다. 이래가지고 그 호텔은 그냥 이 구경하는데 돈을 받는데요. 그 룸을 구경하는데 해밍웨이 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파리에 가봤는데 해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다. 행간의 위트도 읽지 못한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이 스캇이라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머라는 것은 시인들이 미치지 않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저는 이제 이 최영미 시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특급 호텔에서 내가 1년 장기 투숙했으면 그러면 그 호텔은요 이왕이면은 아주
최고의 고급 호텔이면 좋겠고요.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친구는 린넨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소리 왜 못해요? 저도 사실은 로또나 이런 복권을 안 사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지도 않은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10억쯤 당첨되면 1억은 우리 어머니 드리고 1억으로는 세계 일주를 탁 하고 네? 뭐 이런 꿈을 꿔요. 이거는 사지도 않은 로또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의 자유인데 왜 시인에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거를 폭넓게 지금 당장 잘 곳이 없는 숙소가 없는 시인을 위해서 우리가 좀 A 호텔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누리꾼들이 올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예, 네. 아름다운 날이에요. 네. 좋아 아주 좋아. 어떻게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진짜 좋아. 보는 라디오에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아니 이게 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구나. 네. 이거 좀 조정해줘요. 나 이렇게 네. 앉아야 돼. 좋아 아주 좋아. 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전혁 작가님하고 저하고 지금 컨테스트 데뷔가 딱 돼갖고 가운데 네. 끊어갖고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저 보세요. 정말 늘 하던 말이지만 오늘따라 좀 색다르네요. 자, 오늘은 무슨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예. 이 SNS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는 시인 최영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최영미 씨. 우리가 이제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시집으로 유명한 시집이죠. 유명한 시인이고 베스트셀러 시인이고 예. 늘 주목받았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그 페북에다가 월세로 살던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몸 누일 데도 없고 예. 그 A라는 호텔에서 나를 1년만 장기 투숙을 무료로 시켜주면은 예. 확실하게 그 호텔의 홍보 대사가 되겠다. 어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SNS 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유명 시인의 갑질이다 이렇게. 예.